어떤 사람이 차기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현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장을 알아요. 예, 여의도에서 음. 경험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 현장을 직접 경험해서 음. 현장 속에서 시민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실제 체득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뭘까?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그 다음은 어떤 길을 가실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내년 6월 지금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관통하고 있지만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누가 출마하나 막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염태영 시장님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출마를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건가요? 뭐 제 인생 설계에 수원시장이 없었듯이 경기도지사 또한 제 인생 설계에 있지는 않았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됐고 3선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시장은 저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네.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시장하면서 한 10여 년 이상 느꼈던 여러 가지를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고 그래서 최고위원이 돼서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네. 또 재정분권 특위를 만든다든지 필수노동자 지원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원래 임기 2년 중에 네. 7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네. 이제 민주당으로 네, 보면 그렇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선거에 이제 참패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네. 하느냐고. 네. 근데 저로서는 원래 해야 될 일을 다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 고민할 일인가요, 그게? 글쎄,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사회라는 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네. 그것이 꼭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네. 받아서 시행하는 거라면 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내는 여태까지 저하고 꿈을 꿀 때 같이 그 꿈에 대해서는 네. 설계한 게 없어서 네. 맞춰주는 튜닝이 잘 성공하면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또 뭐 다른 네. 진로로 생각해 될 수 있는데 네. 그 사실은 네. 우리 이제 수원이 125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국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러네요. 예, 125만. 예. 아.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의 틀 안에 있어서 행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권한과 내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는 모든 현장 맞춤형으로 다 하게 하고 싶어요. 네. 기초, 광역, 신분 관계없이 역량이 되는 데는 다 하라. 그게 자기 역량을 키워주는 건데 네. 우리는 그 교육에서 잘 알잖아요. 네. 얘 역량이 이만큼인데 네. 넌 요만큼만 있어. 아.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너는 기초니까 요만큼만 해. 아. 근데 이를테면 울산과 수원을 비교하면 역량이 떨어지겠어요. 인구가 적겠어요. 교육 수준이 적겠어요. 그렇죠. 근데 광역시 대구는 많죠. 근데 저는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자율권처럼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차기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현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장을 알아요. 예. 여의도에서 음. 경험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 현장을 직접 경험해서 현장 속에서 시민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실제 체득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의 현장은 또 너무 다양하니까. 그럼요. 네. 예. 100만이 넘는 도시부터 뭐 10만 예. 시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못하는 것만 광역이 채우고 네. 또 중앙도 너무 많은 걸 간섭하지 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광역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 속에서 자율적 경쟁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100원을 들였을 때 효능감이 그렇게 하면 7, 80이 된다면 지금은 효능감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50만 해, 너는 30만 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추구하려면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중앙이 광역으로 넘길 수 있는 거 다 넘겨라. 네. 광역은 또 기초가 할 수 있는 걸 다 넘겨라. 그리고 기초는 민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때 당신이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가라. 그걸 못할 때만 광역이 돕니다.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